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장편 소설. 출판 북로망스. 만약에 말이야, 후회되는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마음의 상처로 새겨진 굳어버린 얼룩 같은 아픔을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해질까? 정말 그 하나만 지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필로그.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마을이 있다. 축구공만한 지구본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떠오른다. 이곳은 지구에 있지만 아무나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신비로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나에게는 없지만 요정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은 언제나 꽃 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하늘은 시리게 푸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빛과 마음이 선한 이들이 모여 살기에 그들은 미움이나 아픔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 날이 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늘 평화롭다. 이 마을에서는 세상이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온기를 불어넣으며 달이 뜨면 은은한 달빛 아래서 춤을 추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살을 애는 몸의 추위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마음의 추위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물이요? 여기 있어요.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꿰뚫는 오솔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마을의 지킴이로서 크고 작은 일을 맡고 있는 남자는 팔을 양옆으로 흔들고 숨을 크게 내쉬며 자연을 만끽하다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머리가 검고 긴 여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들썩이다 남자가 건넨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만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나뭇잎들이 날아들어 그녀를 받치며 푹신한 이불을 만들어준다. 저기요.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옆에서 엉거주춤 서 있다. 여자가 입은 하얀 원피스에 초록물이 배지는 않을지 신경 쓰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앉는다.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깨어나면 집을 먹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졸리지? 이상하다. 남자는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깨를 흔드는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묻는 여자의 파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깊은 눈동자는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긴 속눈썹을 깜빡이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의 신비로운 눈동자에 반해 멍해진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능력이요? 여기선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요. 난 냄새로 공간의 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여긴 평화롭고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바람도 공기도 순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공기네요. 그럼 이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여자의 눈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귀까지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요, 살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에서 예쁜 딸까지 낳고 평온하게 살았다. 신묘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는 이들과 함께 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라는 게 당연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여자는 문득 너무 행복해서 불쑥 불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마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걸.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지운다. 깊은 밤, 불은 꺼져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 빛처럼 비추며 따뜻함이 집에 감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자는 집의 냄새를 맡으며 평온과 고요에 안도한다. 세월이 흐른 만큼 편안함이 더해져 온화한 표정마저 닮아가는 두 사람은 침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한다. 여자와 남자는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 성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가 말한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일러요. 이르긴요. 내년이면 성년인데 이제 슬슬 능력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아직 우리 딸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너무 놀랄 거예요. 놀라긴 하겠죠. 맞아요.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알려줍시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마을 이야기가 적힌 책은 당분간 읽지 않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다른 마을 이야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으니 그 감정이 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그동안 여자를 닮아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던 딸에게 뒤늦게 보이는 징후들이 걱정스러웠다. 사실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단순히 공감 능력이 좋거나 실천력이 강할 것일 거라 넘기곤 했다. 그런데 선한 마법을 쓸 줄 알도록 선택받았기에 세상에 빛이 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꼭 넘어야만 하는 시련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오래도록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지만 시련을 극복하면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고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이지만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빛이 밝으면 어둠도 깊은 법이니까. 달의 이면처럼.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도망치듯 뛰다 정신을 잃고 이 마을에 들어선 여자였다. 여자는 이곳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오직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이가 시들지 않는 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 마을에서 맑게만 살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언제나 바람은 바람으로 남곤 했다는 걸 기억해내고 말았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딸의 능력이 점점 부각되었다. 이제 마을에 없는 다양한 감정을 익히고 조절해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시기가 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세상으로 나가 선한 마법과 능력을 사용해 빛이 된다. 원래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징후가 나타나 트레이닝 스쿨에 다니지만 여자의 딸은 성년이 다 되어 능력이 발현된 특수한 케이스였다. 나한테도 능력이 있었어?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 물을 마시러 나온 어린 소녀는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온 불빛을 따라 나갔다가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소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선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에게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그 힘으로 누구를 도와야 할까? 다른 마법 능력을 가진 이들처럼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걸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온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죽여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2가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도 지난 세기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은 말소리에 집중하다가 일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을 붙잡고 2걸음 떼어 간신히 의자에 앉는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2가지라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창밖을 보니 유난히 평소보다 깊고 어두운 밤이다. 달도 별도 얼굴을 가린 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경계의 문이 열리는 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는다. 하나, 둘, 셋. 가지마. 엄마, 아빠. 나만 두고 가지마. 제발. 돌아와. 깜빡 잠이 든 소녀는 울며 잠에서 깬다. 사랑하는 이들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모두 떠나버리는 악몽을 꾸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자기만 남겨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꿈이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도서관 비밀서가에서 몰래 읽은 책에 나온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이 이런 건가? 부모님이 자기 전에 다른 마을 이야기는 읽지 말라고 했는데 소녀는 호기심에 비밀서가에서 빌린 책을 모두가 잠든 밤에 꺼내 읽곤 했다. 소녀가 오늘 읽은 책은 사랑하는 이들이 마법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다른 세기의 경계로 사라져 그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였다. 소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쿵쿵 울리는 심장에 손을 얹고 한참을 흐느낀다. 이상하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달려와줘야 하는데 왜 이리 고요하지?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인가? 매 아무 냄새가 나지 않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본 소녀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빈다. 눈을 감았다 떴다가 또 눈을 비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소녀의 눈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꿈이다. 분명 꿈이다. 악몽이라는 걸 거야.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어야지.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야지. 이상한 밤이야. 다시 눈을 꼭 감는다. 그때 소녀가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들었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꿈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걸 치유하는 능력은 참 좋은데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이라니 너무 위험하고 강력해요. 우리가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트레이닝 스쿨에서 배워야 하는 걸 혼자 터득하려면 얼마나 벅차고 힘들까요? 자책하지 말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곁에서 많이 도와줘요.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 당분간은 생각하고 꿈꾼 일이 즉시 일어나잖아요. 험한 생각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내일 저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사실을 말해줘야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두 능력이 다 발휘되려면... 뒷말은 미처 듣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렸던 소녀는 끝없는 후회에 빠진다. 뒷말을 마저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 물을 마시러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니,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애초부터 다른 마을의 책을 읽지 말았어야 하는데, 비밀서가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숱한 후회들이 흘러간다. 감았던 눈을 떴지만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말 그대로 폐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휩쓸려간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후회되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나쁜 일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순 없다. 눈을 감았다 뜬 것뿐인데 빛나던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하다. 이건 꿈이다. 분명 꿈이야.